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빌딩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네. 빌딩 매매 전문가 김윤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19살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 나이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희 집이 지금 그 KTX 광명역 있는 곳이 저희 동네였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KTX 광명역이 개발되는 걸 봤거든요. 논이 갑자기 도로로 바뀌고 건물이 올라가고 와. 그런 거를 어린 시절부터 봐서 옆집 아저씨가 되게 부자가 되는 걸 또 봤어요. 땅 가지고 어린 있다가. 나이에. 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않았겠어요? 이재용 씨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맹모 삼천지도가 맞아요. 내가 아니 나중에- 근데 똑같이 해도 이재용 씨가 네. 만약 거기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았겠냐고. 야, 저 아저씨 좋겠네. 이런 말. 그치? 아니 그래서 빌딩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네. 사랑을 사실은 사람은 한 명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빌딩은 뭐 여러 개도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죠. 네. 몇 개 많으면 하고 많을수록 좋지. 몇 개 하고 사랑에 빠지셨어요? 뭐 한 3건 정도 투자를 했고요. 본인께. 네네. 아, 그리고 좋다. 뭐 30대 이내에 한 10채 정도 가지는 게 이긴 하거든요. 지금 아직 나이가 연세로 가는 나이는 아니죠? 아 연세 네. 너무너무 지금 나이로 가는 거잖아. 어려 보여서 지금 이 업을 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이는 31살. 네. 31살에 네네. 빌딩이 3채. 네, 그러니까 아직 대학교도 안 나오긴 했거든요. 야, 대단하시네. 아니 너무 훌륭하세요. 아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계속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저 꼬마 빌딩 인기가 예. 요즘도 그렇죠? 요 몇 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꼬마 빌딩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더 심해졌고 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지긴 했는데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이 빌딩 시장에 되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98년생 막 이래요. 하도 꼬마 빌딩 하니까 네, 네. 꼬마 꼬마 빌딩이라 빌딩 하면 기준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원래 이제 50억 미만을 얘기했는데 아. 근데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네. 100억대 미만도 다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아, 100억 미만이 꼬마예요? 네, 그렇죠. 그럼 빌딩 그 꼬마 참. 그 꼬마 커. 근데 지금 아파트는 이제 뭐 집이 2채면 워낙에 규제가 심하니까 네. 네, 네. 2채, 3채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채 팔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꼬마 빌딩으로 갈아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네. 꼬마 빌딩에 투자하기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아파트처럼 지금 세금 규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주거는 어찌됐든 그 나라에서 꼭 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빌딩은 아무래도 투자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규제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대출이 잘 돼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대출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15억 초과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 빌딩은 만약에 법인으로 산다 그러면 감정가만 잘 나온다 그러면 70% 이상은 나오거든요. 아 그럼 지금 법인으로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소유한 건 지금 다 개인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네. 개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 취득세라든지 네.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네네. 뭐 보유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유세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빌딩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제가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재산세가 한 1,000만 원? 아,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좀안 1년에? 나요. 예, 1년에. 그럼 아파트보다 확실히 예, 확실히 낮아요. 아파트를 팔아서 빌딩을 사고 어,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 그러게. 그렇게 실제로 어. 하시는 분 많고 무주택자분들도 많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건물 사겠다.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다 같죠? 가격에 네, 따라서. 다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보유세는 훨씬 싸고. 네, 보유세 싸고 그리고 매각할 때 이제 그 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좀 다르긴 한데 음.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더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좀 빌딩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빌딩은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이 막 이렇게 부과되고 이렇게 쌓이고 네, 그런 거 높아지고 아니에요. 이런 거 세율이 그리고 종부세도 안 내요. 아, 그래요? 네.
그 토지 별돈 합산가액이 80억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 80억이 넘으려면 진짜 대로변에 엄청 큰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도 따로 안 내서. 그러면 저 꼬마 빌딩을 사려면 네. 최소 얼마나 돈이 그치, 있어요? 이렇게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아니 있는. 왜냐면 우리는 빌딩이라면 네. 나 빌딩 하나 있어 이러면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요. 대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 실제로 그렇던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투자금이 많이 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산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건물 산다 그러면 한 현금 10억 정도면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현금 10억이 있으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네네네. 어디다가? 한남도? 그래 어디? 용산. 어, 예, 용산? 요즘 용산 살 수- 뜨니까. 예, 용산구도 살 수 있고 강남구도 잘 찾아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얼마만 한 땅이 얼마만 한 건물이 있어요? 대출이 나온다 그랬잖아. 대출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내 돈 10억만 있으면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살 수 있다. 한 이거. 60% 맞아요. 10억이 근데 법인은 대출이 더 잘 나와서 법인은 네, 80%뭐 진짜 많게는 재무제표랑 업만 괜찮으면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이 뭘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무슨 법인? 개인도 법 아 개인 법인? 네, 개인 법인. 아, 네, 해가지고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나는 세상에 나보다 모르는 사람은 이세용 씨 하나 봤어요. 아 개인 법인을 만들어. 그러면 저도 개인 법인이 네. 유리하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들었다가 아, 만드셨어요? 물론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인데 네. 법인이 있으면 좋다 해서 만들었다가 근데 제가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그거 그냥 그 돈 날리고 그 법인 없애버렸거든요. 네. 근데 요새 보니까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개인 그러니까 법인. 지금 원래는 개인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어. 그러니까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이었는데 요즘에는 법인 비율이 더 많아요. 그게 왜냐면 세율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꼬마 빌딩 산다 그러면 다 시세 차익 10억 이상 보고 사거든요. 네. 네, 10억 이상 보고 사는데 개인이면은 세금이 그러니까 지금 42%예요.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 네네, 양도세. 네. 그러니까 45%예요. 예. 법인은? 법인은 22%죠. 아 월등히 싸네. 근데 법인은 그거 팔았다고 샀다고 해서 다 내 게 아니라면서요. 뭐 법인에다가 두고 관리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이제 투자자들이 법인을 좀 꺼려하는 게 이 돈 내가 마음대로 못 뺀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건물 투자해가지고 막 몇십억 버신 분들은 재투자하거든요. 그 돈으로 또 다시 예, 건물을 그래서 사고.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통장 잔고를 보면은 법인 통장에 돈이 훨씬 많고 그리고 법인이 또 증여하기 되게 좋아요. 그 자녀들을 미리 해가지고 주주로 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식 가치 올라가는 거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건물주가 되기 네. 위해서 네.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는 제일 꼭 있어야 필요한 하나 우선 저는 뽑을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황금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환금성.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 맞아, 되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사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요 지역에 사라 그러거든요. 그 누구나 다 알만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뭐 서울시 외곽에 가는 것보다 뭐 경기도 지역 가는 것보다 누구나 다 알만한 데 있잖아요. 뭐 한남동,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강남구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논현동이랑 청담동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청담동은 수익률이 안 나와도 막 팔려요. 연예인들이 청담동에 많이 가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누난 청담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먼지 하나 없어. 아버지는 또 살아는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잘 팔리고 이런 곳에 살아. 첫 번째다. 예, 그게 제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의 내면적인 가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 앞으로 어떻게 될 땅. 것인가. 네, 이거를 제가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네.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음. 그런 건물들이 좋은 거거든요. 음. 땅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고기 등급처럼 등급이 있어요. 아, 뭐 1종, 2종, 3종. 맞아. 그런 게 일반 있구나. 상업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1종, 2종. 상업지가 제일 좋죠. 고기는 1등급이 제일 좋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상업지가 1등급인가 상업지가 보지. 1등급이죠. 그다음에 2등급은 뭐예요? 주거지? 준주거, 뭐 중공업 이런 거. 3은 주택, 집 하는 거. 3종이 이제 용적률이 더 용적률이 250%거든요. 서울시 네, 기준으로. 네. 그 2종은 200%고 1종은 150%예요. 그럼 3종이 제일 좋은 거네? 3종이 제일 좋긴 한데 네. 반대로 이제 3종은 건폐율이 50%고
2종은 60%예요. 건폐율이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네. 한 개층 바닥 면적을 예, 보시면 예, 되는데 그게 10%가 그러니까 반밖에 100평이면 50평이면 맞아 집을 지을 수 있다. 5층으로 50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내 용도에 따라 알아봐야 되는 맞아. 거니까? 그래서 땅 등급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좀 만약에 이 땅의 가치를 알려면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등급이 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이 개발이 되냐 마냐 막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거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게 예를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번지수 얘기하고 네, 건물 지을 건데 네. 일단 신축이 가능하냐? 네. 근데 신축이 안 되는 땅도 있어요. 같이 옆에랑 공동 개발로 묶여가지고. 네. 근데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 뭐 한남동 말씀해 주셨는데 뭐 1구역부터 5구역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부동산에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 관할하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요. 네. 그 주택관과 뭐 거기 있느냐. 네, 뭐 도시계획과나 뭐 이런 데다 전화해가지고. 땅을 봐라. 네네, 땅을.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도로를 보는 게 중요해요. 도로. 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야 되고. 접근성. 도로변에 많이 이렇게 나와 예, 그쵸, 있는. 그쵸. 어. 지하철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되게 저는 조심스러운 게 그 여기 무조건 생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집하고는 또 다르네. 네, 집이랑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9호선이 지금 강서까지 뚫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강서에서 만나진 않아요. 친구 만날 때. 강남으로 신논현에서 만나잖아요. 신논현. 그렇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송파 쪽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연장돼가지고. 근데 송파에서 안 만나잖아요. 다 신논현에서 만나잖아요. 중간 지점에서. 네. 그래서 강남이랑 꼭 연결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글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분당선도 뭐 정자나 이런 광교까지 뚫렸잖아요. 근데 강남역에서. 다 강남역이에요. 네. 편하지 강남역이 오기가. 맞아요. 그쪽에 해야 되겠네. 거기 얼마나 비싼데. 아 그래요? 이미 다 올랐지. 그렇긴 하죠. 그런데도 매물이 있어요? 네, 매물은 신논현이나 강남역 주변에 매물이 있어요. 네, 매물. 그런데 한 100억 이상씩들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면에도. 그렇죠. 더 작은 건 없어요? 작은 것도 있죠. 왜 하나 해보시려고? 아니, 너무 궁금해서 저는 지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 3, 4, 5층 갑니다. 매매 가격 중요하죠 이건. 이렇게 뭐 매매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뜻이 그런 게 금액대예요, 금액대. 네. 뭐 예를 들어서 홍대 이쪽은 100억이 넘어가면 또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아 그래요? 연남동은 50억 미만이 제일 잘 팔리고. 아. 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금액대가 제일 잘 팔리는지. 아. 강남구는 100억 이상도 금방 팔려요. 이게. 그쵸, 거기는 거의 다 뭐 몇백억씩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서울시 외곽에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또 잘 안 팔려요. 아. 그래서 아. 그 해당 지역의 매매 금액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생각에는 저 마포 홍대가 마포 쪽이죠. 예, 그렇죠. 마포의 홍대면 야 여기는 황금성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는 또 액수에 따라 다르고. 맞아, 액수에 따라.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어디 아파트는 몇 평대가 주류가 네. 되고, 맞아. 그렇죠. 네네. 어디는 큰 평수를 어. 선호하고 어디는 좀 작은 평수가 네네네. 가격이 네. 높이 책정돼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저도 많이 알죠. 많이 하시네요. 근데 왜 어떻게 건물이 없어? 시끄러요. 근데 아까 강남의 네. 신논현역 쪽에 그 지하철이 그렇게 9호선이 가도 거기서 모이더라. 네, 다. 그럼 강남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눈여겨볼 다음 만한 번으로 눈여겨볼 만한데. 아까 홍대 홍대도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거 보면은 마포가 좀 잘 팔려요. 마포? 네. 거래가 잘 돼요. 홍대 인근. 최근에 연남동 되게 많이 팔리고. 홍대 쪽은 원래 그랬고 네. 연남동은 최근에 막 뜨니까 그죠. 그렇고. 뜨고 이제 거래가 네. 좀 많이 됐고. 연남도. 그리고 용산구에서 제일 거래가 많은 데가 이제 한남동. 한남동.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수동이 제일 많아요. 요즘 성수동이 너무 핫해서. 네. 아, 성수동은 아직도 계속 사고 팔 게 많은가 보죠? 네네. 그러니까 가격도 막 웬만한 이면도 다 1억이 넘어가고. 근데도 계속 사더라고요. 이게 그 실거래가 신고된 걸로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구가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라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네. 곳이고 그다음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종로, 마포, 그쵸, 마포. 중구 이러네요. 그렇죠, 중구 뭐 그리고 이제 거래가 좀 제일 작은 데가
뭐 금천구나 도봉구, 뭐 양천구 이쪽은 뭐 목동 아파트 너무 어. 좋긴 하잖아요. 근데 빌딩 거래량은 좀 많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런 건물을 사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좀 피해야 돼. 피해야 이건 된다. 이런 위험하다.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임대 수익 말씀드렸는데 네. 그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좀 낮은 지역에 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수익률. 네, 지금 네. 이걸 사면 얼마를 내가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이분이 송파 사시는 분인데 2008년도에 그 인천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30억 원에. 근데 그때 매입할 당시에는 병원이 임차인으로 있었고 아. 1층에 약국 있고 안정적이다. 진짜 완전 누가 봐도 좋네. 메디컬 그러네. 빌딩인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네, 오랜 기간 지났는데 지금 다 나갔어요. 임차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35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다 나갔으니까 공실이니까. 네, 그렇죠. 그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성이 높은 네. 지역이 아니어서.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돈으로. 2008년도에 가로수길에 30억짜리 건물을 샀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대박이다. 거죠. 지금 몇백억대 건물 주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황금성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딩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가 턱 사고 나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빌딩은 사서 그 가치를 올리는 게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가치를 올릴 것인가 네. 지금 말씀하고 싶으셔도 꾹 참고 네, 잠깐만요. 요거 이제 예, 다음 예, 시간에 네.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사남 김윤수 대표와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한번 가져보죠. 또다시. 네. 네. 아직도 눈은 반짝반짝 신났어요, 우리. 자,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이 얘기 이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무조건 깨끗한 건물,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 일단 사람들이 모를 때는 어. 살 때 근데 이런 게 깨끗하고 아니다고 보기 좋은 거. 어. 저 같으면 그런 거를 찾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서.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완성돼 있는 건물은 일단 비싸요. 아, 네, 그렇겠죠. 비싸게 네. 내놓겠죠. 네. 다 완성돼 있으니까. 어. 근데 네. 이제 이런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들은 되게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되게 보석이 많아요.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을 어떻게 사는가 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계속 발품을 팔아야죠. 네. 다녀. 네. 누구랑 같이 다녀요? 혼자 이렇게 뭐 보고 찾아다녀요? 뭐 같이 다니기도 하고 혼자 따로 다니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팔린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팔린 거. 네, 최근에 최근에 팔린 거. 뭐가 거래되고 있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 30억짜리 건물을 찾는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2, 30억에 팔린 건물을 가서 봐야 돼요. 그 매각 사례를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가서 보면 팔린 사례를 가서 보면 네. 대부분 다 바뀌어 있어요. 아, 다른 건물로. 네, 막 어. 리모델링 돼 있고 막 신축 돼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봐야지 아 이런 노후화된 건물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좀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산 건물 세 채도 다 그런 거예요? 네네. 어. 가운데 있는 건물인데 이 김 대표님의 네, 건물이에요? 제 건물인데 60년 이상 됐어요. 아. 그리고 앞에 이제 저 나무가 가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네요, 정면으로.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걸 누가 사냐? 수익률이 1%도 안 나왔어요. 아. 네, 1%. 아 누가 봐도 저거 어떻게 사?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건물의 장점을 뭘로 봤냐면 네. 이게 제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네. 60년 이상 됐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건축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서 건물 건폐율이 일단 100%였어요. 아.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있는 걸로 좀 이게 지금 몇 평짜리예요? 이게 되게 작아요. 한 10평대예요. 예. 원래 내부도 되게 이렇게 더러웠어요. 예, 되게 지저분하고 아 했는데 깨끗해. 지금 거요? 예, 지금 리모델링 했어요. 제가 나무 단점이라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보시면은 나무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사진 찍기. 옥탑도 있어. 네, 옥상도 이렇게. 아 루프탑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포토 스팟 했는데 저 네. 욕조가 있잖아요. 네. 욕조에 이제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아. 여기가 딱 그 사진 찍기 좋은 아. 장소. 포토 스팟이라는 걸 또 그러게요. 만드네. 저런 그 허름한 건물을 봐도 저
저 애프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네네. 그렇죠. 그게 안 보이니 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꿔놓은 걸 좀 가서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거를 어떤 게 거래가 되는지도 찾아보고 거래되고 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내 눈으로 그런 걸 봐야지 뭘 맞아. 봤을 때 내가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저분하더라 그러고. 저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처음에 2, 3년 전에 사셨을 때 대비 몇 퍼센트의 가치가 상승이 된 걸까요? 뭐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예상치라고 한2 배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 네. 100%. 근데 뭐 당장 팔 생각은 없어요. 글쎄, 네.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는 네. 거는 근데 그리고 하여튼 저는 저거를 임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임대를 안 준 이유가 임대 수익보다 운영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아.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줬죠. 네, 다른 건물도 임대 주고 이거는 요거 직접 하나만 그쵸. 지금 본인이 직접 해보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근데 저희가 드는 이렇게 거잖아요. 카페를 할 만한 위치인가 보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대생들 되게 많아요. 아. 사이즈도 그렇고. 여대생들이 많아요. 네, 그쵸. 예. 너무 좋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빌사남의 A급 빌딩 만드는 꿀팁을 한번 그래요. 알아보도록 우리가 하죠. 그냥 그저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아주 좋은 남들이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건물로 건물에 트렌드를 트렌드를 입혀라.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8, 90년대 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좌측에 있는 건물을 사서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유 예쁘다. 그러니까 얼굴만 바꾼 거예요. 이것도 서울인데 뭐 한 30평 좀 안 되는데 근데 실투자금이 아마 한 5억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완전히 1층하고 다른 데 같아요. 1층하고 2, 3층이 용도가 다른 모양인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1층은 지금 뭐 참치집 있고 나머지는 카페로 임대 줬거든요. 저건 임대 수익이 얼마나 돼요? 저것도 뭐 투자금 대비해서는 되게 높아요. 네. 일단은 한 4% 넘으면 성공 아니에요? 임대 수익. 그렇죠. 그죠? 네, 요즘에는. 근데 되게 그 잘하시- 이상 된다 이거죠? 네네 그 이상 돼요. 저 많이 연구했어요. 아직 아. 건물이 없어서 그렇죠. 네.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건물은 신축으로 가면 손해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 평수가 반이 깎이니까 리모델링으로 간다.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예. 자, 좋네요. 2층에 뭐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노후주택을 아, 사. 이건 뭐 아까 강조하셨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택 진짜 다 쓰러져가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주택 그 건물들이 시장에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 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이 매물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 세법이 내년에 또 바뀌어요. 아.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상가주택은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보다 높으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봤어요. 아.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네. 이제 내년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각각 보겠다. 네. 주택 따로 상가 따로. 네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되게 커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만약 올해 뭐 산다라고 하면 이런 노후화된 좀 주택을 타겟으로 충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 이건 주택이 좋은데? 널찍한데? 저- 저택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런 저택인데? 주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저기 그래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네. 아까 제가 1종이 용적률이 150%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들 지어지면 3층 정도 규모거든요. 네. 근데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3층이 아닌 것 같아요. 5층이에요, 5층. 그러니까 1, 이게 2, 왜 3, 그러냐면 4, 5, 6층인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경사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본 거예요. 저 차고 있는 쪽으로가 해서 네네네. 이렇게 저기가 지하로 지하인 거죠. 그냥 저기 차고- 보면 1층 같은데 맞아요. 저게 지하가 그래서 돼버리고. 공부상은 지하 1층인 거죠. 그리고 저 집은 사실은 저 동네에서 좋은 집인 게 코너 주택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코너 주택인데 노후 주택인데 매물이 나오면 이건 아주 금상첨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 다들 또 경사까지. 저거 찾아. 그럼 또 경사까지 있어. 어? 나 이제 자전거 타고 저런 데만 다닐 거야. 누나 나 안 보이면 자전거 타고 저기가 있는 줄 알아. 저런 내가 동네. 왔다 갔다 하다 저런 집 보이면은 내가 얘기. 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기가 내가 보니까 저기네. 정말 왜 연희동, 그래? 해화동,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연남동도 최근에 주택들 연남동도 많이 저런 거 있는데, 있나요? 예. 우리 재홍 씨 저런 거 좀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꼭 해야 돼요. 야, 저건 멋지다. 경사면을 활용한. 그러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나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저렇게 활용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주택 매입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음. 주택 상태로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돼요. 아. 그래서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매입하면 대출도 잘 나오고. 멸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법적인 그런 건 모르니까 그럴 때는 저 김 대표님 같은 전문가한테 예, 의뢰를 해야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럼. 음. 노후 주택을 샀어 이제. 너무 좋다. 예. 예. 경사면을 활용해라 그랬는데 경사면을 활용한 게 하나 또 있습니까? 요겁니까? 네, 이건 이것도 어디 이용했어요. 가게인데? 네. 약간 이렇게 기울었네. 기울었네요. 맞아요. 기울고 뒤쪽으로도 약간 경사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공부상 지하 1층이 실제 1층이고 아. 그래서 건축물 대장 떼서 보면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저거는 이제 지하를 안 파도 되니까 건물 지을 때. 지하 판 거예요. 판 지하 거예요? 판 거는 공부상 지하 2층. 아, 지하 2층이 되고. 근데 실제로 가면 그냥 지하 1층이고. 근데 저렇게 건물 지을 때 지하를 파면은 더 비싸다면서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지역 아니면 지하 파는 거를 좀 추천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면적 중에서 제일 큰 곳이거든요. 아, 지하가. 네, 건폐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지하는 적용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100%는 아니고 보통 한 7, 80% 아,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이런 걸 모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아까 경사지고 노후된 게 신축하니까 이렇게 됐다. 네, 예, 맞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아, 그렇지. 건물을 1층에 그렇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뭐냐면 보통 건물을 다 1층 임차인 보고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스벅이 들어가면 스벅이 들어가 예. 있으면 스벅 건물. 그렇지. 예. 근데- 은행이 들어가 있으면 은행. 맞아요, 은행 건물. 해서 뭔가 고객들한테도 소개할 때도 되게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층 임대를 만약 주게 되면 굉장히 신경 써서 신경 써요. 되게 줘야 신경- 되겠다. 예. 저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냥 공실이 납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 임차인은 1층 임차인은 좀 신경 써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모던한 게 좋을까요? 그런 것도 세련된. 그렇죠. 뭐 카페도 되게 괜찮고 네. 편의점 아니면 소매점 되게 좋고. 아. 예. 하여간 깔끔한 거. 예,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예. 반대로 막 그 음식 냄새 많이 나는 뭐 음식점이 아.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층 임차인도 피해를 네. 주거든요. 그렇죠. 냄새 네, 올라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1층 볼 때는 좀 다른 층보다는 좀 신경 써가지고. 좋아. 그럼 1층에 세련된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간판이야. 네? 내 건물이야. 어? 응. 어? 들어왔어. 좋다. 좋아 좋아. 그럼 2층에 뭐 할까? 2층에. 보통 그렇게 세련된 그 뭐 커피숍이 들어가 네. 있으면 2층에 뭐 병원? 뭐 병원이나 뭐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 학원도 괜찮아. 사무실. 네. 사무실 임차인들도 되게 좋아하죠. 1층에 고객들 만날 때 그렇죠. 1층에 만나는. 커피숍 있으면. 자, 지금 저 사진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좌측에 있는 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아우 이쁘게 줬다. 네, 되게 깔끔하게 됐죠. 아니 근데 이런 건물을 이 정도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해? 아니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리모델링. 야, 리모델링 거의 이렇게 뭐 잘해. 신축급으로 해요 리모델링. 네. 그래? 신축보다 훨씬 저렴하고 어. 기간도 되게 짧고 저 리모델링 하는데 한 4개월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3, 4개월. 야, 리모델링을 저렇게 훌륭하게. 저기 1층에 저기 꽃집이 있는데 네. 저것도 임차인 거의 일주일 만에 마친 거예요. 1층 꽃집도 괜찮다. 너무 좋죠. 음. 꽃집 기분이 좋지. 저기 2, 3, 4층은 뭐예요? 집인 것 다 같은데?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집 안 된다 그랬잖아. 집은 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집 넣으면 안 된다. 주택으로 된다. 아니 난 좀 살 곳이 있어야 돼. 그거 아니다. 집 할 생각하지 말고.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아. 5층 가야지. 이제 5번째. 자. 아까- SNS 포스터. 아까 그 예, 예. 포토스팟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포토스팟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SNS에 계속 올리면 사람들 입에 사람들이 오르내려야지. 맞아요. 그 여성분들이 찾아오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남성분들도 와요. 맞아요. 그냥 여자친구가 가자 그러는데 따라와야지. 그거 싫다 그러면 어디 지경 가게. 맞아요. 아, 또 사진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은 해놓고.
그 원래 주택 있던 자리를 핑크 색깔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페인트로. 아 예쁘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아까 저기 뭐 사진도 있지만 음. 저 앞에서 이제 계속 찍어서 여기에 뭐 별스타그램을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갔었는데 저런 데가 제주도에 많다 진짜.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네.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동생 애가 어디 차를 가지고 막 꼬불꼬불 들어가더니 저런 포토 스팟이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네. 저도 그러게. 처음 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 포토 스팟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살아 움직이는 광고판 같아요. 맞아 맞아. 저런 걸 저런 게 통해서. 있어야 되는구나. 광고를 내가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희 가게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재용 씨도 뭐 저기 하고 싶으면은 사진 찍는 그 공간부터 만들어놔요. 그래야 되겠네. 저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런 거. 빵집에도 포토 스팟은 맞아 맞아. 그래 그런 거 무조건 하면 있어야지. 괜찮겠다. 어. 네. 우리는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빵집은 빵이 맛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으면 되는 거지. 맛만 있으면 네. 되지. 예. 근데 그게 맛이 아니에요. 없더라도 이 요즘 사진을 젊은 찍으러 사람들은, 사진 찍으러 와요. 그 가치 부여를 다르게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서 네. 이렇게 가치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보통 개인은 3년 정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요. 3년 이상 보여요. 네네, 3년 이상, 15년까지. 집하고 비슷하네 그거. 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없고, 아 법인은 그런 게 네 없어요? 없어요. 단타다 나는. 네. 만들어서 바로 팔 거다라고 어. 하면 법인이 유리하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3년 정도 보유라고 하는데 최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좋은 지역의 건물을 샀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의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계속 이 건물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이 되는. 팔지 말라 그래요. 그럴 팔지 때는. 마라 아예. 그냥 팔지 말고 이 가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 3년 뒤, 5년 뒤에 다시 감정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또 빼요. 그래서 어. 인근에 또 사요. 또 사. 근데 이거를 그렇게 팔아서 응. 더 좋은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강남구 이미 샀는데 좋은 데 샀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좋은 지역에다가 건물을 사면 앞으로 계속 그 가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수익이 됐을 때 또 다시 그걸 팔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려보는 그리고 것도 저는 괜찮고. 그 아파트 사고 팔고 할 때도 제 생각은 남도 먹을 걸 건 줘야 줘야 된다. 된다. 그렇게 팔아야죠.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래. 한 여기 사서 요만큼 먹었으면 네네. 여기서 던지지 말고 네. 여기서 던져야 다른 사람도 요만큼은 먹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예. 빌딩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긴 나오는군요. 나오긴 나옵니다. 100% 나와요. 아. 100% 나오는데 나왔을 때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돼 있어야죠. 아, 내가 매각사례도 보고 건물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판단도 좀 쓰고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져가는 2층짜리 뭐 주택 건물이어도 아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좀 그러니까 그려있어요. 그런 눈과 그런 머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뭘 보면은 판단해서 빨리 선택을 해야지. 근데 그리고 그 집이 나왔다는 정보도 알아야 되니까 네, 주변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돌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분한테 좀 신뢰를 줘야지 이분이 진짜 좋은 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도 어찌됐든 사람이라서 좋은 거 나왔을 때 친한 사람부터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그렇지.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중개업 하시는 분하고 좀 좋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하고 좀 사귀어놔야 돼요? 그다음 은행 지점장님 대출. 아 대출. 대출을 받으니까 돈을 좋은 저희가 조건으로. 뭐 100%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 만한 은행 뭐 담당자분. 아. 저는 대출도 실제로 받아보고 고객분들도 이제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지점장님들에 따라 또 달라요. 아. 네, 이분의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을 좀 해보신 분 만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어서 본점에 승인 받으면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임대사업자 대출을 좀 해보신 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건축 사분 있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이거 건축행위 할 건데 뭐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건물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알아야지. 네, 그래서 이 세 명만 있으면 저는 되게 빌딩 투자하는데 거의 뭐 어벤져스라고. 어. 그럼 그 땅을 살
때 그 전문 공인중개사도 알아야 되지만 그 거기다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작정이면 네. 건축사를 미리 좀 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 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그냥 부동산 중개업 네. 하시는 분이고 건축을 하시려면 건축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설계하시는 분. 네, 이분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진짜 엄청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빌딩 투자를 할 때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좀 네, 정말 얘기해 우리가 주시죠. 신경 써야 될 네. 딱 하나라면. 일단은 전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도 관심은 무지 많아요. 근데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 일시적인 거 말고 근데 지속적인 실행 능력이 부족해. 실행 능력. 실행 능력이 그게 되게 아니고 중요해요. 잠깐 관심 있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야. 아니야 누나, 나 관심은 늘 있어. 근데 이게 선뜻 나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지르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아, 선택을 되게 빨리. 평생 질러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지르면서 살아. 아, 내가 질른 게 헛질러가지고 내가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잖아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못 지르겠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픔이 있어요 제가. 네. 잘못 찔른.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라. 우리 셀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아, 맞아요. 여기 있어요. 제 책인데요. 아, 제가- 책 내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책이 그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실전 투자 가입이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되게 노후화된 건물 있잖아요. 네. 이 사례도 좀 담고 그리고 건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음.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시고 오늘 필사남 김윤수 대표가 추천하는 저 직접 쓴 저 책 선물로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빌사남 김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